제 이름은 최순자입니다. 올해로 75이에요. 남편 김철수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평생 악착같이 일했죠. 덕분에 재산이 좀 모였어요. 서울에 아파트 2채, 시골에 땅 몇 필지, 그리고 예금이 좀 있었죠. 자식은 셋이에요. 큰아들 민석이, 둘째 아들 민철이, 막내딸 민주요.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암 말기였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았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왜 그래요? 아이들, 조심해. 무슨 소리예요? 돈 때문에 싸울 거야.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내가 죽으면 넌 힘들 거야. 괜한 걱정 마세요. 애들이 얼마나 효자예요. 순자야, 약속해. 내가 행복하게 살아.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죠. 아이들도 모두 와서 울었어요. 아버지, 아빠, 모두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었고요.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났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게요. 큰아들 민석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죠. 그래야겠지. 근데 왜 그렇게 서두르니? 엄마, 저도 사정이 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그래? 급하니? 네, 좀 급해요. 며칠 후엔 둘째 민철이가 왔어요. 엄마, 형이 왔었죠? 응, 왔었어. 무슨 얘기했어요? 재산 정리하자고 하더라. 민철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형, 말만 듣지 마세요. 왜? 형은 자기만 생각해요. 엄마,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니? 형제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몰라요. 형이 어떤 사람인지. 막내딸 민주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들이 뭐라고 했어요? 재산 정리하자더라. 엄마, 저도 권리가 있어요. 오빠들한테만 주시면 안 돼요. 민주야, 무슨 소리니? 엄마가 언제 차별했니? 엄마는 항상 오빠들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족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모두 모여서 재산 분배를 의논하자고요. 회의 날이 됐어요. 세 남매가 모두 왔어요. 각자 배우자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할까? 제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유언장은 없어요? 민석이가 물었어요. 없어. 아버지가 미처 쓰지 못하셨어. 그럼 법대로 하는 거네요. 큰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법대로 하면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장남이잖아요. 제사도 모셔야 하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요즘은 장남이 더 받는 게 맞아요.
둘째,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예요? 법대로 똑같이 나눠야죠. 언니는 모르시나 봐요. 장남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무슨 장남 타령이에요.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민주 남편도 끼어들었어요. 형님들,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우리 민주도 딸이지만 권리가 있어요. 천한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웃기지 마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저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조용히 해.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살아있는데 무슨 재산 다툼이야. 당장 그만둬.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정리는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하자.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니. 엄마 그래도 그만하고 다들 돌아가. 결국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어요.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으니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애들이 변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2부 금이 가는 가족.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엄마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제 생각엔 엄마가 미리 분배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좋을까? 네, 그게 제일 공평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이 전화했죠? 어떻게 알았니? 형이 먼저 엄마한테 접근할 줄 알았어요. 민철아,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몰라요. 형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며칠 후엔 민주가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더라. 엄마, 저는 많이 안 바라요. 그냥 공평하게만 해주세요. 민주야, 엄마가 언제 불공평하게 했니? 그게 아니라 오빠들이 엄마를 설득할까봐 걱정돼서요. 걱정 마. 엄마가 공평하게 할게.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아파트 2채를 셋으로 어떻게 나눠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밤마다 고민했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요. 어느 날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거죠. 다 팔아요? 네, 그게 제일 깔끔해요. 아니면 싸움 계속될 거예요. 그렇군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정말 다 팔아야 할까?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 민철이가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갔대요. 뭐? 제가 확인해 봤어요.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 통장 정리해 보세요. 제가 같이 은행 갈게요.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3천만 원이 인출돼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엄마, 민철이 외에는 없어요. 엄마, 도장 갖고 있는 사람이 민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철아,
내가 엄마 통장에서 돈 뺐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그랬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곧 갚을게요. 민철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급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봤죠? 민철이가 어떤 놈인지. 민서가 동생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왜 맨날 동생들 편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이제 정신 차리세요. 동생들이 엄마 재산 노리고 있어요. 민석이도 화를 내며 나갔어요. 혼자 남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 자식들이 맞나? 다음 날 민철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니? 엄마한테 말하지. 형한테 알리기 싫었어요. 형이 알았더라. 민철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재산 노린다고 하더라. 거짓말이에요. 저는 급해서 그런 거예요. 알아. 엄마는 믿어.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일주일 후엔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민주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들이 저 빼고 몰래 만났대요. 뭐? 엄마, 재산 분배 얘기를 오빠들끼리만 하고 있대요. 누가 그러더라? 오빠, 친구가 봤대요.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가 내가 민철이랑 만났니? 엄마, 누가 그래요? 민주가 그러는데. 에이, 민주가 오해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정말?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어떡하죠? 애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대답은 없었죠. 당신 말대로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하네요. 눈물이 났어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제3부 숨겨진 진심. 며칠을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기로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일이신가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식들의 다툼, 민철이의 횡령 모든 걸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재산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유언장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를 대비해서요. 아직 죽을 생각은 없는데. 물론이죠. 하지만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2채의 시가 20억 원 정도요. 땅이 10억 원, 예금이 5억 원, 총 35억 원 정도 됐어요. 이걸 셋으로 나누면 계산을 해보니 머리가 아팠어요. 그때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찾아뵙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큰며느리 서연이가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민석이가 요즘 사업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 내 빚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데? 7억 정도요. 깜짝 놀랐어요. 7억? 예.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요. 서연아, 어머니, 제발요. 민석이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을 도와주세요. 그건 그렇지만 다른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요. 큰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일단 생각해 볼게. 큰며느리가 돌아가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7억이라니. 며칠 후엔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도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 오너라. 둘째 며느리 은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민철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얼마? 5억 정도요. 5억. 형님은 어차피 장남이라고 더 받을 거잖아요. 민철이한테도 좀 도와주세요. 모두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사위도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그래? 네,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3억 정도만 도와주시면. 3억. 형님들은 어차피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저희도 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7억, 5억, 3억. 합치면 15억이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누구를 도와줘야 하지? 아니면 아무도 안 도와줘야 하나? 다음 날 세 자식을 다 불렀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너희 배우자들이 다 찾아왔더라. 세 자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다들 돈이 필요하다며?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배우자들을 시켰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가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엄마가 돈 자동 인출기야? 필요할 때마다 뽑아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들 나가.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어. 엄마, 오해해요. 나가. 세 자식이 모두 돌아갔어요. 혼자 남으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나?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했어요. 아이들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제4부 놀라운 발견. 일주일 후 민주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들어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돈을 바랐던 건 맞아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예요. 민주야, 오빠들이 먼저 욕심 부려서 저도 불안했어요. 저만 손해볼까봐. 민주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엄마가 이해해. 엄마, 용서해주세요. 괜찮아. 엄마도 미안해. 민주와 화해했어요. 하지만 아들 둘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며칠 후 우연히 동네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민석이와 민철이를 봤어요. 저 둘이 만났네? 몰래 지켜봤어요. 둘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형,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민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엄마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법적으로요? 응. 엄마가 치매라고 진단받으면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깜짝 놀라서
숨이 막혔어요. 형, 그래도 엄마가. 민철아, 우리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엄마는 돈이 많잖아. 좀 나눠줘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너도 5억 필요하다며? 이 방법밖에 없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내 아들들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사랑한 아들들이 맞나?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재산을 보호하셔야 해요. 유언장 빨리 작성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재산을 처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처분이요? 내 아이들이 상속받을 게 없으면 싸울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재산을 처분한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차라리 기부하는 건 어떨까?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자식들이 싸우며 쓰느니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낫잖아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울컥했어요.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 사회적 관심 필요. 뉴스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자식들이 있어도 외로운데 혼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그래, 기부하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자. 다음 날 사회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재산 기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방문해 주시겠어요? 재단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는 분이 드문데요. 제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요.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해요. 어떤 용도로 쓰기 원하세요? 독거노인 돕는 데 써주세요. 외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동의하세요? 그건 아직 말 안 했어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진행해야 하나? 제오부 마지막 기회. 며칠을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요. 세 자식을 다시 불렀어요. 엄마가 중요한 발표가 있어. 모두 모였어요. 표정들이 기대에 차 있었죠. 엄마가 결정했어. 재산 분배에 대해서.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석이가 물었어요. 그 전에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너희는 엄마를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사랑하죠. 정말? 네, 물론이죠. 그럼 돈이 없어도 엄마를 사랑하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엄마한테 재산이 없어도 사랑하니? 민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런 질문을? 카페에서 봤어. 너희 둘이 얘기하는 거.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민주가 놀라 물었어요. 오빠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내 오빠들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오빠들, 민주가 화를 냈어요. 민주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돈 때문에 엄마한테 온 거잖아. 엄마 그건 다들 엄마 재산만 노렸어. 엄마 마음은 아무도 안 궁금했어.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어. 엄마, 다들 돌아가. 엄마,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재산 다 기부할 거야. 뭐? 세 자식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왜? 엄마 돈인데 엄마 마음대로 못 써? 그래도 자식들한테 줘야죠. 왜? 너희가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석이가 빌었어요. 이미 늦었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희가 버렸지. 엄마, 다들 나가. 당분간 만나기 싫어. 세 자식이 울며 돌아갔어요. 혼자 남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재단에 다시 연락했어요. 기부 진행하겠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해요. 가족들은 동의했나요? 제 돈인데 가족 동의가 왜 필요해요? 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그럼 진행해 주세요.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짜 기부하실 거예요? 응. 엄마, 저희는 어떡하고요? 너희는 이미 다 컸잖니. 각자 살면 돼. 엄마, 너무해요. 너무한 건 너희야.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민석이가 찾아왔어요. 큰며느리와 함께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싫어.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반성? 걸린 게 억울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어머니, 돌아가. 내 결심은 안 바뀌어. 민석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 이러시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뭐? 엄마가 정상이 아니라고 진단받으면 기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엄마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예요. 나가. 당장 나가. 민석이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날 밤 정말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순자 씨 아드님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어머니의 판단 능력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엄마를 정말로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이고, 이거 심각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죠. 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제육부, 법정, 공방,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질문을 했죠. 어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2024년 10월 4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점.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정상이세요. 치매도 아니고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갔어요. 재판 날이 됐어요. 법정에 민석이와 민철이가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들이 엄마를 상대로 재판을. 가슴이 아팠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석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십니다. 35억이라는 큰 돈을 자식도 아닌 남에게 주겠다는 게 정상입니까?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산은 본인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 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두고 남에게 주는 건 비정상적입니다. 왜 비정상입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게 비정상 아닙니까?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최순자 씨 정말로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습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기 싫어서요. 자식들에게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식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줘야 하나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카페에서 들은 대화 협박 모든 것을요. 민석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판사가 정리했어요.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주 후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철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철아, 이미 늦었어. 엄마, 민철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일어나. 사람들이 봐.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민철아. 결국 민철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집에 가서 내 가족이나 잘 챙겨.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옳은 걸까?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자식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2주가 지나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에 모두 모였어요. 세 자식 모두 왔더라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민석이가 소리쳤어요. 최순자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 처분권이 있습니다. 판사님, 조용히 하세요. 재산은 본인 것이며 어디에 쓰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이겼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자식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게 기쁠 리가 없죠. 법정을 나오는데 민주가 다가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축하. 엄마가 이기셔서 다행이에요. 민주야. 엄마, 저는 오빠들과 달라요. 엄마 편이에요. 고맙다.
민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부할 거야. 원래 계획대로. 엄마, 정말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실 거예요? 민주야, 너도 똑같아. 결국 돈이 궁금한 거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줄래?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민주도 돌아갔어요. 혼자 남으니 텅 빈 기분이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제7부 예상치 못한 변화. 판결 후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조용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주가 찾아왔어요. 손에 반찬을 들고요. 엄마, 반찬 만들었어요. 왜? 그냥요.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민주야, 엄마, 괜찮아. 엄마,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민주가 진심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재산 하나도 안 바라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진짜예요. 민주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다, 민주야. 엄마, 오빠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특히 민철이 오빠가요. 매일 술만 마신대요.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민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엄마, 저 병원에 있어요. 뭐? 왜? 과음해서 위장에 구멍이 났어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철이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요. 민철아, 엄마, 왜 이렇게 됐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잘못했어요. 민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후회돼요. 매일 술로 잊으려 했는데. 바보야. 왜 이렇게까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알았어. 엄마가 용서할게. 정말요? 그래. 근데 다시는 술 마시지 마. 네, 엄마. 감사합니다. 민철이를 돌보며 며칠을 병원에서 지냈어요. 그 사이 민석이도 찾아왔어요. 엄마, 동생 어때요? 좀 나아졌어.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소송까지 걸고. 민석이도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사업은 접었어요. 욕심 부리다가 가족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래? 네,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잘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세 자식 모두 변한 것 같았어요. 민철이가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세 자식이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민주가 앨범을 꺼냈어요. 엄마, 사진첩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앨범을 펼쳤어요. 어린 아이들 사진이 가득했어요. 엄마 기억나세요? 이때 엄마가 우리 데리고 놀이공원 갔을 때요. 응, 기억나. 엄마 혼자 셋을 데리고 가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았어. 너희가 좋아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이때는 제가 아파서 엄마가 밤새 간호하셨죠. 그랬지. 엄마 이때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덕분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요. 제 자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알았어. 엄마가 용서할게. 정말요?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는 너희가 있으면 돼. 네, 엄마. 제 자식이 저를 껴안았어요. 그렇게 가족이 다시 화해했어요. 제8부 새로운 결정. 화해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정말 변했더라고요. 민석이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맛있는 거 사들고요.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떡이요. 고맙다. 민철이는 술을 끊고 매일 아침 운동을 했대요. 엄마, 저 이제 건강해졌어요. 엄마, 오래오래 모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민주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청소를 해줬어요. 엄마 집이 너무 크시니까 제가 자주 와서 청소할게요. 고맙구나. 정말 효자 효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순자 씨 기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변했는데 기부를 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정했어요. 아이들을 다시 불렀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재산 분배에 대해서. 제 자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우리 돈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알아. 근데 엄마가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 걱정 마. 엄마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엄마, 기부 안 하세요?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너희한테 줄 거야. 엄마,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한 푼도 못 받아. 당연하죠.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 셋이서 절대 싸우지 마. 안 싸울게요, 엄마. 약속해. 네, 약속해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재산의 절반인 17억 원은 국권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18억 원은 세 자식에게 똑같이 6억씩 나눠주기로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고맙긴. 원래 너희 거야. 엄마 17억 원 기부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애들이 싸웠어요. 근데 다시 화해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다음 날 재단에 연락했어요. 17억 원 기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독거노인분들 잘 돌봐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기부식이 있었어요. 세 자식이 모두 함께 갔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재단 이사장이
감사패를 주셨어요. 최순자님의 귀한 뜻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식 후 아이들이 말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다니. 훌륭하긴 당연한 거지. 엄마,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엄마처럼 기부할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다. 재구부, 진정한 행복. 기부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순자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10분의 집을 수리했어요. 정말요? 네,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한번 방문하시겠어요? 그럼요. 다음 주에 재단 직원과 함께 방문했어요. 첫 번째 집은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곳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제가 기부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은인이시네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덕분에 새 집에서 살아요. 겨울에 안 춥겠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의 눈물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다른 집들도 방문했어요. 모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보람 있네요. 재단 직원이 말했어요. 최순자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내 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다니.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왔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세요. 응, 오늘 재단에서 수리한 집들 보고 왔어. 어땠어요? 정말 좋더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엄마, 정말 멋지세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손주들도 함께요. 할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기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래? 할머니가 기부하셨다고 자랑했어요. 아이고, 자랑할 일도 아닌데. 선생님이 할머니 대단하시대요.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소문이 났어요. 순자야, 내가 큰 돈 기부했다며? 에이,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대단한 거야.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 그냥 쓸 곳에 쓴 거예요. 너 정말 훌륭해. 동네에서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순자님께 모범 시민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으셔야 해요. 시상식 날 세 자식과 손주들이 모두 왔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고맙다.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셨어요. 최순자님은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가족들이 제일 크게 박수 쳐줬죠. 엄마, 자랑스러워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한가운데 서세요. 온 가족이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도운 어르신들이 행복해하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제10부 엄마의 마지막 편지. 2년이 흘렀어요. 제 나이 77이 됐어요. 아이들은 정말로 변했어요. 매주 찾아오고 저를 잘 돌봐줬죠.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잘했다. 할머니처럼 나중에 저도 기부할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재단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최순자님 덕분에 올해 20가구를 더 도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님의 기부금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얼마나 남았나요? 글쎄요. 조심하시면 1년 정도? 알겠습니다. 담담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그날 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민석이에게, 큰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썼어요. 민석아,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는 엄마의 첫 아들이었고 자랑이었어. 사춘기 때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서툴러서 미안했어. 어른이 되어서는 욕심이 생겼구나. 그것도 엄마 탓이야.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봐. 하지만 내가 반성하고 변한 모습 봤어.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 욕심 부리지 말고 가족 소중히 여기며.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민철이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민철아, 넌 항상 형 그늘에 가려져서 힘들었지?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넌 형만큼 훌륭한 아들이야. 술로 힘든 걸 잊으려 했구나. 엄마가 더 신경 써줬어야 하는데. 이제 술 끊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 보니 기뻐. 계속 그렇게 살아.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민주에게도 썼어요. 민주야, 우리 막내딸. 항상 오빠들한테 밀려서 서운했지? 엄마가 부족해서 그랬어. 넌 정말 착한 딸이야. 엄마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줬지. 그거 잊지 않아.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 그리고 행복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사랑한다, 딸아. 엄마가 손주들에게도 한 명씩 편지를 썼어요. 며느리들과 사위에게도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언제 가도 후회 없겠다. 6개월이 지났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신데. 나이 먹으면 다 그래. 하지만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요. 그날 밤 세 자식을 다 불렀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봐. 엄마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서랍에서 편지, 봉투들을 꺼냈어요. 이거 엄마가 쓴 편지야. 엄마 돌아가면 읽어. 엄마, 울지 마.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세 자식이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한 달 후, 어느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아, 이제 시간이 됐나 보다. 민석이를 불렀어요. 엄마, 아들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 병원 가요. 안 돼. 여기서 너희 보면서 가고 싶어. 세 자식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 정말 행복했어. 엄마, 너희를 사랑해.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여보, 이제 당신한테 갈게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에필로그.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들뿐 아니라 재단 사람들, 제가 도운 어르신들까지 왔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천사셨어요. 민석이가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진정한 삶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민철이도 말했어요. 엄마, 잘못 살던 저를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민주도 울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례를 치르고 편지를 열어봤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읽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네. 손주들도 할머니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1년 후 세 남매는 엄마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최순자, 효도 장학금. 어려운 형편에서도 부모님 모시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이게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그래, 엄마 뜻대로 하자. 매년 장학금 수여식이 열려요. 세 자식이 함께 참석해서 장학금을 전달하죠. 우리 엄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손주들도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됐어요. 할머니처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요. 할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재단에서는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이분 덕분에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셨어요. 최순자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남았어요. 가족들의 마음 속에, 도움받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계속되는 나눔 속에요. 그게 바로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어요. 돈이 아닌 사랑과 나눔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유산. 뜻.